안녕 얘들아.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지. 선생님이랑 18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먼저 요 비문학 지문은 너희들이 좀 쉽게 풀었던 것 같아.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란 말은 잘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레드오션이란 말은 쉽게 접했을 거라 생각해서 18과 19를 금방 풀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일단 18번은 글을 쭉 읽다가 기억 부분이 나왔을 때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고, 니은은 너무나도 쉽지? 보면은 여기 니은은 눈이 높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관용 표현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그러면 18번 같이 한번 보자. 지문을 일단 분석을 해보면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초반에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많지 않고 그 존재 여부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경쟁자가 거의 없다. 이런 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한다. 여기 이렇게 작은 따옴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지?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있다면 중요한 단어이니까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를 쳐주면 좋을 것 같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즉 우리가 배웠던 예시를 사용하고 있네. 예시를 사용해서 블루오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문단은 블루오션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단은 보니까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가 되겠지. 평화로웠던 어떤 시장이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반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 레드오션이란 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면 경쟁이 발생하는데 그런 치열한 경쟁을 레드오션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 그래서 즉 레드오션은 뭐가 될까요? 답은 바로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시적을 개척한 상태. 이거는 뭐야? 바로 여기 블루오션인 거고, 그치? 경쟁이 사라진 상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 다음 4번하고 5번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내용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고를 수 있는 건 답은 3번이지. 요거는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었다. 글만 읽어보면 알 수 있었다는 거. 다음 뒤에 볼게. 그렇게 블루오션 다음 레드오션이 오고 치열한 경쟁이 지속이 되면 어떤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는데, 같은 햇반이어도 그 중에서 더 잘 팔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아이디어를 내어야겠지? 그것이 바로 이젠 퍼플오션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적용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 마찬가지로 뒤에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 어떻게?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고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퍼플오션의 예시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내용이고, 지금까지 언급한이라고 뭔가 요약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지? 요 문단 이제 끝문단이 될 거야.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퍼플오션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갑자기 레드오션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러면서 소비자의 욕구는 항상 변한다. 이런 식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었네. 글만 잘 읽으면 18번은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19번은 눈이 높다라는 관용 표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2학년 때 그걸 또 배웠잖아. 그러니까 19번은 솔직히 다 맞았어야 돼. 20번 볼게. 20번은 1학년 때 배웠던 품사야. 품사라는 건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었지. 그러면 자료를 볼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용언을 꾸며주는 것. 꾸며준다 수식인데 그러면 수식 중에 수식해주는 역할 중에 용언을 꾸민다. 그게 뭐냐? 바로 부사가 되겠지. 밑줄 친 단어 중에 디귿과 품사 같은 것. 얘가 바로 뭐야? 부사야, 부사. 그럼 보자. 형태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변하는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2번하고 3번. 따뜻하다, 따뜻하고, 따뜻하니 형태 변하고, 놀다, 놀고, 노니 형태가 변할 수 있어. 근데 1번과 4번, 5번에 있는 단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 모자, 바로로만 쓰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제외시키고 용언을 꾸며준다고 했어. 그러면 꾸미는 것은 어떤 단어가 이것을 꾸며줄 때 이 꾸미는 단어가 꾸밈을 받는 단어는 항상 뒤에 와야 돼. 그러면 한번 보자. 1번 같은 경우는 새 가방.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 새 가방이야. 가방을 꾸며주는데 이 가방이 용언이니? 체언이지. 이건 뭐야? 바로 관형사였어. 똑같이 수식을 담당하지만 이거는 체언을 꾸며준다는 거. 체언을 꾸며주는 거. 그 다음 4번에 모자. 요거는 끝말잇기에 자주 들어갈 수 있는 말이야. 끝말잇기에 들어간다 함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되니까 이거는 명사가 되겠지. 답은 뭐야? 바로 5번이야. 바로라는 말은 바로 떠났다 라고 해서 용언을 수식해줘. 그러면 하나 더. 떠났다. 여기다 적어볼게. 떠났다는 형태가 변하는 용언이야. 그러면 기본형이 어떻게 될까? 떠나다가 바로 기본형이 되고 하나 더. 품사는 뭐가 될까? 동사는 현재 시제를 붙일 수 있으니까 떠난다가 가능하네. 그럼 얘는 뭐겠어? 바로 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게 바로 20번 문제였어. 다음 보자. 21번은 자료가 좀 길게 나와서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내용만 잘 연결지어 보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적절하지 일단 아는 거를 고르는 거야. 1번부터 보자. 기억은 전통 탈의 생김새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되겠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목적, 이런 탈을 소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명문을 중학생에게 쓰려고 하는 거야. 여기 부분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발표하길 때 해봤던 개요를 쓴 부분이야. 이 개요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쓸 텐데 글을 쓰기 전에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내용을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보는 거지. 근데 봐봐. 전통 탈의 생김새에 대한 들어가는 내용 중에 기억이 맞는 것 같니? 생긴 거와는 관련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 두 번째, 니은은 글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삭제해야겠다.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탈을 소개하는 거야. 다른 나라의 탈의 모습 넣을 필요 없지. 그러면 이것도 맞지. 삭제하는 거니까 맞고. 디귿은 전통 탈의 편의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중간오로 옮겨야겠어. 일단 이 디귿은 전통 탈의 재료와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삭제를 할 수도 있으나 이 내용이 5번에 있는 전통 탈의 편의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동한 거야. 그러면 맞지 뭐?
4번. 리을은 전통탈의 색상에 관한 내용이야? 일단 색상이랑 관련 전혀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답이 몇 번? 4번. 그 다음 미음 한번 보면 일부 내용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끝문단의 기능은 바로 요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중간 부분에 있는 게 생김새, 색상, 3번은 삭제했으니까 없고 재료, 편의성 총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개만 제시돼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정을 해야겠지. 21번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22번부터 25번은 이태준이 쓴 파초라는 글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보니까 윗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을 가장 적절한 것 글쓴이가 경험을 다루고 있는 장르 뭐가 있을까? 의미 있는 경험을 다룬 거 바로 어떤 수필이 있겠지? 그래서 글쓴이가 대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22번의 정답이 될 거야. 그 다음 23번은 가와 나는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해석이래. 그러면 이거를 다 읽고 나서 풀어봐야겠지. 그 다음 자료는 윗글을 읽고 쓴 감상문의 일부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이거는 보니까 조건을 보니까 기역은 A를 참고해라. 그 다음에 니은은 직유법을 활용해 그냥 문맥에 맞게 써라 라고 했으니까 A 부분을 바로 해도 되고 너희들이 서답형을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요 문제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거는 순서대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의 내용 한번 볼게.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아, 파초가 뭔가 하니까 화초래. 이 정도 그냥 생각하면 되겠지. 폭염 아래에서도 그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하다.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퉁기어 주렴 안에 누웠을 때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나는 여기 보면은 이 파초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은 파초를 어떻게 생각해? 좋다. 매우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어.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했다. 대체 왜 그런가 너희들 생각해 봐야겠지? 나가니 거저 큰 파초 파십시오. 근데 생각해 봐 얘들아. 파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애정하는 파초를 팔까? 팔지 않겠지. 근데 이 사람이 저거는 다 팔아버려야 된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거고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많이 당해본 거립쇼? 라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팔라는 이 앞집 사람의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 보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까짓 거 두어 달을 보자고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오랜 파초가 새가 나. 여기 새가 나다는 말. 찾는 사람이 많아 잘 팔린다. 너희들 수준에서 모르는 단어들은 이렇게 밑에 각주가 나와 있어. 각주가 나와 있는 단어들은 이런 걸 참고하면 돼.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팔면 오랜 파초가 저렇게 큰 건 5원도 더 받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어차피 죽을 거 돈 더 받을 수 있을 때 파세요. 라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누가 맛집 큰 걸 하나 구한다니까요. 그까지 슬쩍 팔아버리시죠. 라면서 이 앞집 사람은 파초를 어차피 죽을 것. 그러니까 어때? 돈이나 벌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근데 이 글쓴이 어때? 파초를 어때? 끝까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쏠리지 않았다. 왜? 이 나는 파초를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그까짓 거 팔아 뭐러우 라고 말을 하지. 5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빚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다시죠. 이렇게 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이나 설명했으나 그는 종시 객적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찾아서 이걸 찾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경험이야. 근데 뒤에 한번 볼까? 뒤에 보면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수생하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내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들 어떠리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르매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앞집 사람은 파초를 그냥 하나의 돈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죽을 걸 팔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그 꽃이 핀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죽는 것도 영광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촌이 5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 아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어서 가슈. 그리고 올 가을엔 우미나 작년분에 더 깁스하게 파주슈. 참 탁하십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윗글에 드러난 파초에 관한 글쓴이의 경험을 골라야 되는데 다 파초가 들어가지? 근데 한번 봐봐. 지금 파초의 죽음을 통해 허무함 전혀 아니라서 죽은 것도 영광스럽다 했고 전통문화 관련 없지. 가난했던 시절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소심한 자신 얘기 없었어. 답은 몇 번? 5번. 이거는 그냥 글 읽기만 해도 나오는 거였지. 그 다음 23번. 보면은 해석에 대한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야. 앞집 사람은 파초를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사회 모습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키우던 강아지를 다른 데로 보냈던 일이 기억났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네.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거고 일단 볼게. 1번 그 가는 글쓴이의 작품 세계에 주목하여 작품을 해석하였다. 글쓴이의 작품 세계 작품 세계란 말은 글쓴이가 많은 글을 쓸 텐데 그가 좋아하는 어떤 세계관이 있겠지? 근데 오히려 글쓴이의 가치관에 맞는 거는 뭐야? 이 앞집 사람의 행동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작품 세계라기보다는 이건 어떤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작품을 해석한 거니까 틀렸고 두 번째, 가는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작품 해석했다. 생각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앞집 사람의 행동을 해석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전혀 관련 없지. 나는 글에 나타난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했다. 이거 당연히 아니지. 오히려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치를 더 중요하게,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일 가능성이 더 높지. 그다음 4번.
나는 글을 읽고 떠올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해석했다. 바로 답이 몇 번이야? 바로 4번이 되겠네. 뒤에는 안 봐도 되겠다. 다음 서답형 5번 볼게. 기억력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쓴 것은 뭐냐? 글쓴이는 한번 이 기억 부분은 A를 참고해야 된대. A 부분에 뭐 있냐? 파초에 어떤 소리를 좋아한대? 어떤 소리를 좋아할까? 여기 보면은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인데 그러면서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퉁기어 주렴 안에 누웠을 때 듣는 이의 마음에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은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비 오는 날 그 빗방울이 파초에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 보면 소리라는 말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 뒤에 소리라는 말을 쓰진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쓰면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 니은은 지규법을 활용하여 문맥에 맞게 쓰래. 그러면 지규법은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내가 말하려는 대상, 원관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하려는 대상. 이런 것을 보조관념이 있다고 했었지. 이 보조관 동그라미라고 하고 보조관념 별이라고 한다면 별과 동그라미를 연결해주는 연결어가 있는 게 바로 지규법이었어. 예를 들어 뭐뭐 같은, 뭐뭐처럼. 예를 들어 볼게. 뭐 사과, 그냥 같은, 내 얼굴 이런 것들. 그러면 보자. 자료. 글쓴이는 파초에 빗방울이 튕기는 소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글쓴이는 비가 오면 반가울 것이다. 이게 A 부분의 내용이었어. 4개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러하다. 그 반가운 소리는 어떨까? 여기 보면 A 부분에 이 파초의 빗소리가 마치 어떤 느낌일까? 보면 폭염 아래서도 그 푸르르고 싱그러운 그늘 그러니까 폭염 가운데 어느 날 또 비가 오는 이야기 이런 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지규법을 사용해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니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지규법은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 마지막 이제 24번, 25번, 26번은 아니고 24번, 25번은 볼게. 26번은 3학년 때 가서 배우게 될 거야. 먼저 문제를 보니까 24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25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네. 자료에 대한 게 25번이니까 자료를 볼 때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문단마다 읽으면서 바로 찾아도 되겠지? 보자. 처음에는 그래 처음이니까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안내가 돼야 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공공 디자인 처음에 나오지? 여기 공공 디자인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마 이 글은 공공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볼게. 공공 디자인은 우리 주변의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는 행위나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 자료가 뭐야? 바로 여기야, 여기.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의 수가 적고 보통은 어때, 얘들아? 불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지? 그래서 이는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공공 디자인의 미적 기능을 소홀히 여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 공공 디자인이
어떤 실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요 소홀했던 민적 기능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가 부분의 내용이겠지. 그러면 24번 1번 보자. 공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맞지요? 다음 25번도 할 수 있어. 25번의 선택지 1번. 공공 디자인의 만족도와 관련된 정보를 수치화한다. 숫자로 보여주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 가에서는 이 공공 디자인의 미적 기능이 소홀하다라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뒤에 바로 그 해결책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 한번 보자. 나 부분. 공원이나 정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벤치를 예로 들어보자. 설명 방법 중에 예시가 나오고 있네. 모양이나 색, 재료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앞에 나와 있는 미적 기능을 소홀히 여긴 그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 하지만 반대 내용 나오겠지? 덴마크의 디자이너 예페나이는 이러한 벤치를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자세로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실용적 기능에 창의적인 상상력까지 더해져서 즐거움을 준 것이다. 여기 보면 벤치 모양이 일괄적이지 동일하지가 않아. 그러면 다시 나 부분 실용성 기능이 없는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근거로 공공 디자인의 실용성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실용적 기능이 없는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근거로 공공 디자인의 실용적 기능을 강화한다? 지금 뭐야? 실용적 기능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미적 기능이 없다고 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그치?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2번이겠지. 오히려 나문단에서는 실용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창의적인 상상력이 더해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소개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2번은 당연히 아니지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내용이 연결돼서 첫 번째 문단만 사실 잘 읽어봤어도 나의 실용적 기능 강화를 주장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료 2번 볼게. 벤치 디자인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모습? 이건 뭐야?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예펜하인이 생각한 어떤 벤치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냥 나타낸 것뿐이야. 답은 몇 번? 2번. 그럼 그 뒷부분 사실 안 읽어봐도 되는 거지. 다음 그래도 우리는 한번 볼게. 다번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균형을 이룬 예를 또 제시하고 있어. 어떤 경우? 바로 영국의 바로 이 솔라트리라는 작품이지. 다음 외국에만 있을까 싶어서 어때? 우리나라에도 얘가 있대. 지금 뭐야? 다 예시를 통해서 본인의 내용을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어떡하냐? 공공 디자인에서 실용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것, 창의적인 것, 미적 기능도 챙기자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 이와 같이 여기 부분이 이제 뭐가 되겠어? 마지막이겠지? 이와 같이 공공 디자인은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균형을 이룰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발휘된다. 주변을 둘러보자. 그러면서 주변 쭉 나오고 공공 디자인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앞으로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조화된 공공 디자인이 우리 주변에 더욱 많아져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다. 그런데 많아지려면 어때? 기존의 것들이 문제가 있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앞에서 계속 자료 1번을 통해 공공 디자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다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 창의성이 드러난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고 영국과 우리나라의 예를 통해서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예를 통해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했지. 그럼 이제 또 볼게. 나머지 내용은 너희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25번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기 한번 봐도 답원 부분에는 영국 얘기인데 공공 디자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여기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얘기, 그치? 충분히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도 공공디자인에 인간미를 더한다.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 글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찾을 수 있지. 5번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지요. 그 다음 25번. 자료 2번은 특징을 시각화해서 시각화한다는 거는 눈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니까 맞고, 솔라트리가 설치된 모습을 주변 경관과 함께 보여준다. 주변에 이런 모습이 나와 있네. 자료 4번은 전주 연돌탑의 모습. 글의 설명만 있으면 조금 아쉬운데 전주 연돌탑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글의 설명이 보충이 되는 거야. 보완이, 그치? 그러면 답은 24번에 2번, 25번에 2번이 되겠다.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얘들아 어땠니? 너희들이 이제 시간을 재면서 풀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1, 2학년 때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이 3학년 때도 이어진다는 거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3학년이 됐을 때는 비문학이나 또는 문학 관련 문제집 같은 거를 하나 사서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고, 특히 특성화고 가는 학생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은 뭐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꼭 시간을 재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글 읽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그동안 원격 수업 열심히 잘 들어줘서 고마워.